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음마아파트가 19년 만에 사업의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재건축계획안이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통과를 한 것이죠. 이 내용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재건축을 상징하는 음마아파트,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환경과 교통환경, 주거환경을 갖춘 굉장히 기대가 높은 재건축 단지죠. 하지만 음마아파트는요, 2003년 이후에 사업이 제자리였습니다. 2003년 12월 추진위 구성 이후에 20년 가까이 제자리더라. 추진위와 비대위의 갈등이 많은 단지이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거예요. 자, 사익을 위한 건축사업인 재건축 사업은요, 지자체 허가에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허가의 첫걸음이 정비구역 지정이죠. 그래서 구역 지정을 원할 때 정비계획 수립안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강하게 원할 경우에 어지간하면 통과시켜줘요. 문제는 음마아파트는 서울시에서 그냥 통과시켜주기에는 곤란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자, 저희가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두 개 단지 말씀드렸죠. 잠실주공 5단지하고 음마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변화는 잠실주공 5단지와 음마아파트가 동시에 가격 변화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 단지 아파트 가격만 변화만 보고 시장 변화를 예상하잖아요. 거의 100% 확률로 일치해요. 잠실주공 5단지하고 음마아파트가 동시에 급등하네? 그럼 수도권 전역으로 급등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잠실주공 5단지하고 음마아파트가 급락하네? 수도권 전체적인 하락 신호가 됐다는 부분이죠. 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야, 부동산을 잡으려면 재건축부터 잡아야겠다. 재건축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을 유도해 봐야겠다. 그래서 온갖 재건축 규제 다 나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민간특집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그래서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한하거나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재건축의 수요를 줄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요, 사업 진행을 굉장히 태클을 많이 걸었다는 부분이죠.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8년에 여의도 통째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다가 집값 급등의 역풍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재건축에 대한 일절 허가를 안 내주기 시작을 합니다. 해당 아파트 소유주들이 시위도 많이 했어요. 음마아파트 주민들과 잠실주공 5단지 주민들 서울시청까지 가가지고 시위 많이 했는데 꿈쩍도 안 했죠.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장은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진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부동산 과열 시기에는요,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주 단계에서도요, 굉장히 지자체에서 컨트롤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전세 시장 불안이 일으킬까봐. 반면에 재건축 침체 시기에는요, 규제도 많이 풀어주고요, 편의도 많이 봐줘요. 그리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허가 도 바로바로 해준다는 부분이죠. 자, 부동산 시장 침체가 들어가고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사업 추진에 정상화가 들어갔습니다. 올해 2월에 잠실주공 5단지가 정비계획안 도시계획 심의가 6년 만에 통과가 됐고요. 또 이번에 음마아파트가 19년 만에 통과가 된 겁니다. 음마아파트 이번에 재건축 심의 통과된 내용 보면요, 현재 4,424세대를 5,778세대로 늘리는 방안이에요. 그리고 최고 층수는 13층에서 35층, 기존의 가이드라인대로 일단 심의를 넣고 이걸 나중에 50층대로 늘리는 방안을 조합해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4,424세대 중에서 5,778세대인데 그 중에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678세대내 장기전세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에 따른 분양 수입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음마아파트는 잠실주공 5단지와 다르게 그렇게 재건축 사업장이 많은 단지는 아니었어요. 자, 지자체 인허가 속도에 더불어서 정부에서도요,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계속 발표하고 있죠. 이미 분양가 상한제 개편 부분 완료가 됐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대신 약간 보완책으로 발표가 됐는데,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건축 3대 대목 규제 중 하나인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내년이 되기 전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늘렸던 구조 안정성 비중을 낮추고요. 주차장 등의 생활 편의시설 부족 부분을 부각시켜서 재건축을 허가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제 음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요, 다음 단계를 준비해서 조합 설립에 나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하고 나서 바로 시공사 선정이 들어가는데, 지금 시공사가 대략적으로 정해진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공사 선정 이후에 이제 건축 허가에 해당되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나? 일단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은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도계위 통과한 부분, 과연 추락하는 음마아파트 시세의 구세주가 될까? 그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지금 음마아파트 호가가 19억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게 고점 대비 27.8%입니다. 26억 3천까지 갔던 게 최근에 19억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보니까 이거 19억 무너지는 거 금방이고 조만간 18억대까지 나오겠다. 이거 18억대 가면 또 부동산 이제 유튜버 강의 찍어야겠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음마아파트 시세 변화가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준다 말씀드렸습니다. 야, 음마아파트가 18억인데 네가 뭔데 20억이냐, 이런 생각을 들면요, 다른 아파트가 다 비싸 보이는 거예요. 다 가격 조정이 일어난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지켜보자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19년 만에 사업 추진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19억까지가 빠졌던 매물이요, 하루 만에 20억까지 호가가 바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음마아파트 급락을 멈추고 반등할 수 있을까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자, 음마아파트가 2015년 10월에 한 10억 900만 원 정도 했는데 작년에 26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갔죠. 더 이전에 가장 마지막 사업의 추진 단계, 추진이 구성됐었던 시점이었던 2004년으로 가보면 음마아파트는 6억이었거든요. 2004년부터 사업 추진 단계선 변한 게 없는데 집값은 4배 이상 올라갔다는 부분입니다. 야, 26억 3천까지 4배 이상 올라갔는데 사업 속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부분이죠. 자, 비슷한 상황이었던 잠실주공 5단지 올해 2월에 정비계획 통과됐죠. 자, 이 아파트 어떻게 시세가 바뀌었을까요? 28억 5천에서 현재 22억입니다. 정비계획 통과 이후에 마이너스 22.8%를 기록했다는 부분이죠. 자, 지금 음마아파트 시장 상황도요, 좀 굉장히 불리해요. 누구한테? 매도자한테. 일단은 매수자 유입이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 난 겁니다. 여기가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돼 있죠. 그래서 내년 6월 22일까지 이 상황이 유지가 될 겁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이면 실수의 목적의 매수 아니면 제한되기 때문에 갭 투자를 못해요. 게다가 실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그냥 살 수 있다? 쉽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왜? 투기과열지구의 10억 초과 아파트라서 대출이 한 푼도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동안에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도 살 사람은 다 샀는데 지금 좀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시장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장기간 대출 없이 목돈을 넣어두고 이런 낡은 아파트에 몸테크해야 된다는 부담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시장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이런 장기 투자 상품의 매력도가 너무 떨어진 상황이더라. 음마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정비사업장의 아파트에 지금 피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10년 채권 수익률이 4.4%입니다. 그냥 빨리 추진돼서 10년 뒤에 완공된다 하더라도 채권 수익률과 비교해보면 이거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도 좀 드시죠. 게다가 음마아파트 보유자도요,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음마아파트 전세 시세 전용 84제곱미터가 6억 9천까지 빠졌거든요. 얘가 2020년 11월에 12억 2천까지 거래가 찍혔어요. 근데 지금 6억 9천, 6억대까지 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집주인들이 역전세 구간에 들어갔어요. 3억이든 4억이든 이런 식으로 토해내야 되는 집주인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면은 토해내야 되면은 다음 세입자, 기존 세입자 만기되기 이전에, 나간다고 하기 이전에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4개월 안에 강남 지역에 3,375세대의 대규모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더욱더 하락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대규모 입주가 있잖아요. 이런 재건축 아파트는요, 아예 세입자 자체를 구하는 게 어려워지더라.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부분, 매도자가 불리하다는 겁니다.
자, 또한 여기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나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라서 그래요. 근데 이 아파트는요, 등록 임대사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면 투자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예전에 여기가 공시가격이 낮아서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등록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전에 8년은 매도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음마아파트가 19년 만에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음마아파트가 별로라는 거지 앞으로도 별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환경과 교통 환경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주 요건으로서 이거보다 더 좋은 지역은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들 지역은 언제 들어가야 된다? 금리 인하 시기에, 특히 금리 인하에 할 때 들어가면 이미 폭등해 버려서 못 들어가고요. 금리 인하 조짐이 뚜렷하게 있을 때 장기채 금리가 계속 하락한다든가 채권 금리가 낮아진다든가 또는 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둔화되든가 이런 신호를 보고 들어가시면 좋다는 부분입니다. 왜? 금리 인하 시기가 오면 제일 먼저 반등할 단지이기 때문이죠. 쇼킹 부동산에서 신가이 나온 거 아시죠? 역전세 대란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역전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특히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정보인 집값 많이 하락할 것 같은 지역 저희가 직접 찍어서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용기를 내야 될지도 자세하게 적어 두었다는 부분이죠.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